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18년 만에 최악의 지표가 나왔죠.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23년, 24년에 집값 올라간다고 대세 상승장이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경매가 많이 나온다. 거래량이 적다. 미분양이 심각하다. 대출, 대부분이 정책 대출이지 실제 자기 능력대로 주담대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매 지표가 18년 만에 최대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8월을 비교를 해봤더니 2006년 8월 1만 820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으로 1만 149건이 나왔다. 작년 8월 대비 15% 가까이 증가를 했죠. 집을 사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나온 게 경매입니다. 경매 저 정도 나와도 집값 안 떨어져요. 2006년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2008년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개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대출 막 풀어주니까 집값 올라간다 막 이런 분위기 만들면서 경매에 물건 많이 나오지만 응찰자 수가 많다. 근데 지금 응찰자 수 역시도 격감하고 있다. 즉 매수자는 줄고 매도자는 늘고 있죠. 이게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매물이 늘고 있는 것. 응찰자는 줄어드는데 경매 물건은 많이 나오는 것.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것. 즉 수요 부족, 공급 과잉이란 소리죠. 거래량 역시도 최악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보통 이 평균 거래량이 있으면 하락기 때는 이 평균 거래량 밑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2018년, 2019년 이때가 진짜 상승장이 아니고 되게 바운스다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거래량이 확 살아나서 문제가 됐던 거고, 결국에는 그것도 2년 갔죠.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올해랑 작년에 살리고는 있는데, 물론 올해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분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거래량이 적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최악의 거래량이 대세 상승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도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빌라나 오피스텔 거래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아파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했던 2012년도 50만 건은 넘게 나왔는데 지금 3년 연속 50만 건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저렇게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집값 내리지 마라, 호가 내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호가를 만일 내리게 된다면은 뭐라 그래요? 담합해가지고 다 내려버리잖아요. 금매는. 그래놓고서 호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호가가 부동산에 나오는 것을 담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막는데 호가가 안 떨어져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 요즘에도 뭐 둔초주공 살리게 한답시고 해가지고 전세 매물 호가가 올랐네. 왜 올랐겠어요? 대출 끼고 전세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대출 안 끼고 전세를 내놓으려니까 그 전에 전세 가격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는 걸 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은 수요가 아주 없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거래량이 더 줄어들 걸로 보이죠. 왜? 올해는 차주별 DSR 적용을 했는데 예외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켜서 DSR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특히 올해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에 은행별 DSR을 강화를 할 것인데 5대 은행 중에서 올해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곳은 농협밖에 없다고 그랬죠. 신한, 우리, 하나, KB 지금 다 목표 넘어섰습니다.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답이 없죠. 박충현 부원장 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 5천억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번에 5조 나오니까 5조 5천억이면 연 66조죠. 연 66조
증가가 관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은행별 목표를 보면요. 5대 은행 총량으로 목표액이 11조 3천억이에요. 올해 은행권 목표가. 근데 66조가 늘어나는 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정신 나간 소리죠. 적어도 올해보다는 은행권 DSR을 적용을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은행별 DSR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 대출이든 전세 대출이든 차주별로 들어가진 않지만 요걸 많이 내주게 되면은 주담대를 못 내주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쪼인다 이야기 나오니까 거래량 작살난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작년도 똑같았죠? 특례 끝내니까 거래량 작살났죠. 즉 DSR을 우회하는 대출들을 쪼여버리니까 거래량은 작살이 나더라. 근데 내년에 DSR 강화를 한다는 소리는 거래량이 올해보다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적게 나올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분양시장도 다시 할인 분양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대구에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고분양가 논란이 없나요? 고분양가니까 깎아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할인 분양 1억 할인 분양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19명밖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받고 이런 거 안 될 겁니다. 왜? 19명 중에서 당첨된 사람 몇 명 없을 텐데 당첨돼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 몇 명 없을 텐데 요 몇 명에서 엘리베이터 받고 별짓을 다 할 수는 없다. 적어도 100명 정도는 그렇게 도와줘야지. 그리고 저거는 지방이다. 대구다. 송도도 그래요. 송도도 미분양 자녀세대 선착순 할인 분양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할인 분양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청약시장 살려가지고 부동산 PF 막으려고 대출을 늘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됐고 그래서 대출을 쪼이니까 청약시장이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경매시장 무너졌죠? 그 다음에 거래량 보면은 매매시장 무너졌죠? 청약 지금 상업 할인 분양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청약시장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는 뭐가 남았을까요? 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다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월세 올라가면 전세가 상승한다. 근데 또 월세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임차 수요가 월세랑 전세밖에 없는데 월세 수요가 줄었다는 건 전세 수요로 이동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세 올라간다.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전세가도 갭 메우기 형식으로 전세가도 올라간다. 즉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 떨어지면 전세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뭐만 하면 전세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저런 식으로 아무리 꼬드겨도 대출 규제 강화하니까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상승세도 같이 둔화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자금 대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이때 매매가 떨어지는데 전세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서 전세가 올라갔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간 적이 없다.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는 항상 같이 떨어졌다. 그런데 전세가 떨어지게 생겼을 때 전세가가 떨어진다 이런 심리가 만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내리죠. 2022년에 그래서 역전세가 났던 거죠. 그럼 전세가마저 떨어지면은 매매가 떨어지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꼬드기는 거다. 근데 2022년에만 보더라도 알아요.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같이 떨어진다는 거. 전세야말로 초유의 고루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죠. 전국민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가 상승할 때 전세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고 매매가가 상승폭이 꺾일 땐 전세가 상승폭도 꺾이고 매매가가 떨어질 땐 전세가도 떨어져요. 월세는 조금 있다 따라가는 거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디레버리징이 됐어야 됩니다. 그때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할 때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을 못했던 거예요. 그 거품이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그 여파가 지금 와가지고 일본 버블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부동산 버블이 생겼는데 이 한국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 될 수가 있냐. 일본 버블도 바젤 1이 본격 적용되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버블 바젤 3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면 디레버리징 되면서 떨어졌을 건데,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하는데 미루더라도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빠르면 MB 정부, 늦어도 박근혜 정부 때는 바젤 3가 거의 대부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미뤄가지고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 문재인 정부도 되게 늦게 했죠.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말기 돼가지고 적용하고 이번 정부로 넘겼죠. 이번 정부는 적용된 거를 적용 안 되게 하려고 우회 대치를 계속 풀죠. 그러니까 위험만 커진 건데, 위험이 커지니까 사실 사람 수요가 줄었는데 억지로 지금 돈 없는 수요들에게 억지로 대출 내줘가지고 수요를 만들었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수요가 가격을 올려주니까 올라간다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자본주의 시장이죠. 이 왜곡된 자본주의 시장으로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집값 대세 상승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경매가 18년 만에 최대로 많이 나왔고,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다. 내년은 더 심할 거고. 물론 지금 이미 4분기부터 작살 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면은 더 이상 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